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는 패했지만 이보다 깊을 순 없다. 승패를 떠나 올 시즌 가장 아름다운 경기, 진정한 축구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난 11일 FA컵 64강전에 만난 토트넘과 마린FC의 경기를 두고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린은 잉글랜드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소도시로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8부 리그 소속 마린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팀으로 성장한 토트넘의 규모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마치 영등포 조기 축구회가 홈구장인 근린생활공원에 레알 마드리드를 부른 느낌이랄까요. 잉글랜드 FA컵 역사상 가장 큰 리그 격차가 나는 경기로 손흥민, 해리케인 등 슈퍼스타들이 질비한 토트넘을 상대한 이들은 교사, 환경미화원, 물리치료사, 창고관리인, 배관공 등이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의 5대0 승리로 끝이 났지만 마린FC는 패배에 전혀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의 포효를 외쳤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던 마린FC가 앞으로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거액의 금액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기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졌지만 마린은 기념비적인 경기에 가상 티켓을 판매했는데 장당 10파운드였습니다. 단지 경기장 벽에 티켓 구매자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불과했지만 B클럽과의 경기에 기대감이 부푼 현지 팬들은 역사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였고 판매된 수는 무려 3697장이었습니다. 마린FC 홈구장 수용 인원이 3천여 남짓인 것을 놓고 보면 이 경기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마린은 수익금으로만 약 30만 파운드, 4억 4,475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계권료 등 부차적인 수익까지 포함하면 총 35만 파운드, 약 5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마린의 주장 니아울 커민스는 영국 토크스포츠를 통해 수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커민스는 토트넘전 발생한 수익금은 장차 10년 동안 구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년도 가능할 수 있다. 비록 경기에 졌지만 예상 외의 수익을 얻게 해준 토트넘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뉴스들만 내보내지 않아 기뻤다. 나는 알더베럴트를 상대했고 이는 마치 칭찬처럼 느껴졌다. 다른 선수들도 동경의 시선으로 경기에 임했다.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해 어려웠는데 최고의 선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념비적인 이 경기에서는 몇몇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한 경기인지라 경기 후 토트넘 스타 선수들과의 유니폼 교환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마린FC의 주장은 손흥민에 대해 존경심을 드러내며 유니폼을 바꾸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커밍스는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누군가 달려간다면 나도 지지 않고 달려가겠다며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경기에 대한 손흥민의 열정과 헌신은 내가 어느 팀에 있든 롤모델로 여길 만한 것이다. 내게는 넘버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마린 선수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의해 선수들은 경기 종료 후 실착 유니폼 교환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선수들의 새 유니폼을 준비해 마린 선수단에게 선물하며 훈훈하게 대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커밍스도 그토록 바라던 손흥민의 유니폼을 받았겠죠. 부럽습니다. 토트넘과 8부 리그 마린FC의 맞대결은 분명 경쟁이었지만 그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이 피어났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서 있질 않나 경기장 안에서는 델리 알리가 몸개그를 펼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전반 33분 토트넘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알리는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뒤로 한 바퀴 굴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곧바로 일어난 그는 멋쩍은 웃음을 보였고 벤치에서 이를 지켜본 손흥민과 친구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곧 짤로 만들어져 전세계 커뮤니티로 퍼졌는데요. 짧은 순간 출연한 신스틸러, 손흥민의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화려한 커리어에 또 하나의 개인 수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ESPN이 선정한 올 시즌 현재까지의 EPL 베스트 11 멤버에 선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색다른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팀당 한 명만 꼽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활약은 단연 베스트 11으로 뽑기에 무리가 없죠. 리그 16경기 12골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고 모든 대회를 합하며 25경기 24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최대 경쟁자는 동 포지션 선수가 아니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팀 동료 해리케인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치열한 각추천 끝에 손흥민이 토트넘을 대표해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케인 역시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왼쪽 측면 포지션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손흥민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케인 원맨 팀으로 치부받던 토트넘, 이제는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의 영향력이 팀 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팀에는 두 명의 월드클래스가 있는데 바로 케인과 손흥민이다. 이 둘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가 뭐래도 두말할 필요 없는 월드클래스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번 중요한 경기마다 원샷 원킬에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이달의 골 수상도 추가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연속 4번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골이 경기에서 얼마나 임팩트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골 결정력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달 7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터뜨린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이 12월의 골로 뽑혔는데요. 아스날을 침몰시킨 이 멋진 가마차기는 리그 공식 이달의 골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터진 순간 동료인 호이비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에 대해 빅클럽의 이적 루머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와 달리 이적설을 일축하는 소식들도 존재합니다. 한준TV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레알 마드리드 출입 기자인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는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하였고요. 레알 마드리드 소식에 저명한 아란차 로드리게스 기자도 레알행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단순한 루머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메가 클럽과의 링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수에게도 그리고 팬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 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동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에당 아자르가 몸값에 비해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지단 감독의 눈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1336억 원의 거액의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아자르는 호날두의 7번을 이어받으며 큰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적한 첫 해부터 연이은 부상에 신음하며 16경기 1득점에 그쳤습니다. 올 시즌도 비슷한 흐름으로 부상과 컨디션 난조에 6경기 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발목, 햄스트링, 무릎 등의 부상을 9차례나 당했습니다. 유리몸이야 그렇다 쳐도 팬들을 진정 화나게 하는 것은 그의 프로답지 못한 태도에 있습니다. 두 시즌 내내 과체중 논란에 휩싸이며 제당빵자르 또는 뚱자르로 불린 아자르에게 팬들은 살을 빼지 않으며 경기에 출전시키지 말라며 선수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자기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0일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한 달 반 만에 부상에서 회복한 아자르를 선발 출전시켰지만 아자르는 75분 동안 뛰며 슈팅을 단 한 개도 시도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아자르가 선발로 뛰기에는 부족하다, 보여준 것이 없었다, 지네딘 지단 감독의 믿음을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스페인 매체들은 동료들과 팬들이 아자르의 등을 돌렸다, 아자르의 경기력은 레알 마드리드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해외에서 계속 보도되는 배경에도 동 포지션인 아자르의 부진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알 팬 입장에서 아자르에 대한 실망감은 골프 선수 베일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라 더 큰 분노를 동반했을 것입니다. 즉 프로답지 못한 태도와 의지에 실망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려 주급 9억을 받는 베일은 부상으로 시즌을 날린 중에도 골프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스 16강전에서 지네딘 지단 감독에게 경기에 출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힌 뒤 골프를 치러 간 일화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지단과 팬들의 눈밖에 난 베일은 골프 치는 게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보란듯이 더욱 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시즌 라리가 경기 중 관중석에서 낮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선수 주급 삭감 논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선수 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데려왔지만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감독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바쁘다 보니 이제 경기장 안에서의 실력과 경기장 밖에서의 태도를 두루 갖춘 선수가 영입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평소 프로답지 못한 선수들에게 독설을 날리기로 유명한 무리뉴 감독은 태도를 매우 중시하는 감독 중 하나입니다.
그 무리뉴가 사랑하는 선수가 있죠. 바로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를 탈락한 후 인터뷰에서 무리뉴는 결국 태도의 문제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대조적이다. 그는 매경기 선발로 나서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경기장이 어디든 어떤 대회이든 그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언제나 팀을 위해 그곳에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감독이라면 갖고 싶은 선수인 손흥민 선수.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태도면 태도, 뭐 하나 월클 아닌 것이 없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빅클럽으로의 이적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 뛰든 대한민국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